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결혼하는 남자에게 도태남이라고 공격하는 이유 영상이 달렸던 댓글 리뷰입니다. 심리학에 그런 내용이 나온대요. 요게는 본인의 컴플렉스가 투영이 된다고 합니다. 도태남 거리는 거는 본인들이 도태되고 있는 컴플렉스를 투영한 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태남에 대해서 뭐 그렇게 화를 내실 필요가 없다. 즉 여자들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 컴플렉스를 말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국제결혼 관련해 가지고 여성분들의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게 또 화가 많이 나는 거야. 본인들의 나이는 30이 넘어가지고 30 중반을 달려가고 심한 경우에는 40 전후도 많잖아요. 어라운드 40. 그런데 이런 젊은 여성과 결혼을 한다? 화가 많이 나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출발 드림팀에서 그때 성유리 씨하고 옆에 분은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이고 어떤 여성 출연자가 18살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 사람의 썩은 얼굴을 보세요. 성유리 씨도 완전히 썩은 얼굴이고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은 성유리 씨보다 더 얼굴이 썩어 있는 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 남자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 없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질투하고 경계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국제결혼에 있어가지고 어린 여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더더욱 화를 많이 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성분들 어떻게 보면 여성의 가치를 좀 알았어야 되는데 이게 롤로 토마시 레드필 1호 말씀하신 그분 블로그에 있는 그림인데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다른 미국의 그 교수님이 만든 표도 있긴 한데 이게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연애 시장에서의 남녀의 차이가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33살쯤에 가장 높은 가치를 형성하고 그리고 30 정도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 가치를 유지하지만 30이 넘은 이후에는 가치가 급락한다. 하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대는 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30이 넘어서는 남자의 가치는 한 38살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한 경우면 30 뒤로는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는 반토막 이상 난다고 봐야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볼 때의 가치는 어리고 이쁜 걸 많이 보죠. 직업이 좋고 이런 것보다. 하지만 여자가 남자의 가치를 볼 때는 뭐 직업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명성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는 보면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은 한 35에서 38 정도가 어떤 뭐 신체적인 나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게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완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높은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라고 보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40살 넘어서 포텐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대다수의 어떤 여성들은 뭐 예를 들어서 30살 넘어가지고 엄청난 진짜 대단한 성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가치는 매우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부정하고 싶겠지만은 연애 시장에서의 여자의 가치는 30살부터 급락하고 하여튼 최고 피크는 한 23에서 25, 이 정도가 최고 피크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때의 싹수 좋은 남자, 괜찮은 남자를 미리 찜해 놓는 게 아마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뭐 학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저는 정치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제가 볼 때는 민주화 운동 때랑 겹치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제가 어디 걸 가져왔냐고 하면 이제 오세라빈 님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원래 페미니스트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페미로 돌아선 케이스이긴 한데
자,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자의 질문입니다. 최근 책에서 정치권과 결탁한 페미니즘을 비판했다. 답변입니다. 586 운동권 권력과 여성단체 운동은 출발이 같다. 동지적 관계다. 쌍생아, 이제 같이 태어났다는 말이죠. 쌍생아라고 본다. 상층부 여성 운동가들은 대부분 여연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이 단체가 생긴 게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1987년이다. 민주화 운동과 여성 운동이 함께 시작된 셈이다. 이때부터 여영 관련 단체들이 여성 운동 주도권을 잡았다. 지금까지 이 단체 출신 11명이 총리, 장관, 국회의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트가 쭉 나와요. 지금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여가부 장관을 했고 지금 한명숙 같은 경우도 거물이죠. 다 국회의원은 다 한 사람입니다. 장관, 총리, 국회의원 지난 명단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자, 이쪽이 이제 민주당 쪽 인사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사실 오세라비 님도 이런 주장을 하긴 했는데 구로다 가스히로 님이랑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점이. 이분도 주장이 뭐였냐고 하면 한국 여성들이 민주화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성성을 버렸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의 민주화 이후 남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공주병이 늘었다.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그리고 이거를 오냐 하는 남자들이 원흉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때가 그거죠. 대학교 때 보면 이제 여학생들이 남자 선배들한테 오빠라든가 선배라고 하지 않고 형 부를 때예요. 막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드라마랑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받아준 거죠. 그때 세대들이. 그러면 언제입니까? 586 세대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안타깝지만 586 세대분들이 오냐 그리고 여성분들이 여성성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오냐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출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젊은 2030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냐 안 하니까 이제 조금 정상화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워낙 오랫동안 그러면 이게 거의 40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정상화 시키려고 하면 야 생각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물론 어떤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워낙 오랫동안 굳어진 거기 때문에 해결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같은 물건을 비싸게 팔면 해외 직구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꼬우면 본인들도 직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도 알죠. 뭐 양남 좋아하긴 좋아합니다만은 양남이랑 결혼하게 되면 해줘 안 되는 거 이제 여성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혼을 하게 되면 연애할 때는 양남 많이 만나죠. 하지만 결혼은 또 한국 남자랑 많이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해외 식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직접 미국에 직접 투자를 많이들 하세요. 지금 뭐 전혀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 시스템만 가더라도 국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경제력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기 유학을 또 많이 보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행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 여행 같은 경우 바가지가 심하다는 불만들이 꽤 많죠. 특히 최근에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국내 여행객이 급감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해외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여성분들도 그러한 선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국제결혼하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먹는 거 중에서 본다면 한우 맛있죠. 맛있지만은 비싸잖아. 비싸니까 우리가 대체하는 게 보통 뭡니까? 수입산 쇠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국내 여성분들이 너무나도 늦은 나이에 그리고 돈도 그렇다고 많이 모아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구 조건은 또 너무 많아. 그리고 남자가 결혼함에 있어가지고 아이를 출산하는 부분이 중요한 이유인데
이것도 사실 워낙 결혼이 늦다 보니까 낳는다고 하더라도 고작 한 명, 아예 못 낳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하진 않은 아이가 나올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까 국제 결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랑 다를 게 전혀 없어. 똑같은 맥락이라니까.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계속 국제 결혼하는 남자들한테 도태남 그런 댓글이나 쓰고 그럴 시간에 알바라도 빨리 뛰어가지고 마통이나 빨리 갚으시면서 이제 비자발적 비혼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